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제적인 공과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까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파들의 박정희 대통령만큼이나 좌파들한테 존경받고 하나의 신화처럼 남으신 분이죠. 근데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게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 좌회전 신호 켜고 우회전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저도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개혁 심의관이라고 그럴까요? 국장으로 그때 막 승진해가지고 이 규제개혁 팀장을 하면서 중요한 금융 분야, 건설, 그리고 에너지, 방송통신 이런 분야의 규제개혁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경제 철학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을 무시하고 어떤 공공주도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민간이 자기 책임을 갖고 시장에서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총리 그러면은 지금 우파의 사람들은 아주 나쁜 악의 화신처럼까지 생각하는 분이죠. 왜냐하면 좀 말도 거칠은 편이고 실제적으로 언론에 그다지 친화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도 됐는데, 저는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저처럼 시장주의, 어떻게 보면 극우에 속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 위에 실장이라든가 차관 이런 분하고는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지만, 이해찬 총리하고는 제 규제개혁 분야에서 그다지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해찬 총리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매월 주재하면서 일들을 같이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이런 행정 분야는 이해찬 총리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전폭 신뢰를 보낸 거를 보면은 우파 시장, 물론 이해찬 총리를 우파 시장주의자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은 교육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도저히 시장주의자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BK21도 그렇고, 주택 분야에서도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만큼이나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두 분야에서는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파라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부자는 대단히 시장주의적이었다는 거고, 바로 그런 사람을 신뢰한 거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본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 일을 하면서 맡았던 분야들이 금융보험 증권 분야, 에너지 분야, 방송통신 분야, 건축 건설업 분야 이런 거였는데,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서도 경쟁을 도입해가지고 소위 모피아 이런 걸로 대변되는 관료주의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였거든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정책을 밀고 나갈 무렵에 이미 노무현 정권의 말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금융 분야에 있는 그 관료라든가 기존 업계의 저항들을 물리칠 만한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좀 부족했던 거죠. 에너지 분야,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 요금 체계라든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소위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했던 게 이때인 거죠. 물론 이것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 만들었던 이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시장주의적인 그 정책이라든가 노선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책자 속에서 아직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를 추진하려고 했던 거가 노무현 정권이라는 거죠.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주로 광고 규제 관련된 것들을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부분적으로 실현도 됐지만 이 역시 크게 성공은 하지 못했죠. 그리고 건축, 건설 분야에서는 오히려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건 세력들이 어떻게 쉽게 건설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말하자면은 건설 관련, 건축 관련 규제들을 좀 없애가지고 쉽게 산업단지도 건설하고 뭐 주택단지도 건설하고 하게 하자. 이 전체를 보면은 뭐예요? 자본주의 아래서 기업들이 돈 잘 벌게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창업 진입하기 쉽게 해주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노무현 정권 때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그러니 이런 대통령을 좌파라고 볼 수가 있나요? 다만 어떤 분야는 좀 그랬냐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육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교육 분야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자신이 상고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도 붙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 교육 분야에서는 그렇게 뭐 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열심히 가리고 이래가지고 입시 경쟁하는 게 안 좋아 하는 주관적인 편견,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불필요한 개혁이라고 그럴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조국 신의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로 대표되는 것처럼 스펙 만들기를 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가난한 또 사람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거 분야는 이때도 바로 핵심적인 사람이 김수현 이때는 이제 1급이었죠. 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철학을 갖고 있냐면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정말 해괴한 류의 이 자기 경제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억지 주장을 펴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이 실패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노무현이 좌파적인 경제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에서 그때 이제 뭐 신용카드 사태가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가 가지고 야 이때 이 돈 못 갚는 사람 다 그냥 이 채무 탕감해주고 합시다. 그래야지 안정화가 됩니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은 사례가 아니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고 특히 자기 진영에 엄청난 균열을 가져온 FTA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가지고 그 정권에서 완수를 했어요. 시장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자유주의, 시장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좀 억울한 면도 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좌파 경제정책을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경제정책을 대단히 실패한 것처럼 또 우파 사람들은 공격하는데 실제 성과에서 본다면은 연평균 한 4.7%의 성장으로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을 했던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은 실제는 우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는 시장주의적인 정책을 끌고 가고 했으면서도 겉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좌파적이다 보니까 공격을 받았던 거고 또 좌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한편으로 굉장히 이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적으로는 이 좌파 경제 정책을 부르짖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시장주의적인 정책을 이끌고 갔고 또 그 성과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다만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어떤 선입견, 잘못된 생각으로 이 큰 실패를 저는 저질렀다고 봤고 또 주택 분야에서는 바로 김수현 실장 같은 사람한테 맡기다 보니까 참사를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에서 제가 좀 지금도 평가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국토균형개발 전략인데 국토균형개발 전략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주의 원칙만 적용하기는 어려운 공공기관들을 지방 분산시킨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저는 그 공공기관들을 지방 분산시키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서는 이 여러 가지 지역 규제들을, 지역 균형 개발 관련 규제들을 좀 없앴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또 하나는 그때 공공기관들을 지방 분산을 시키면서 주로 서울 이남 쪽으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강북쪽들이 죽게 되는, 서울의 균형 발전을 해치는 일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 정치적으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서울의 북쪽 쪽에 어떤 강력한 이런 발언권을 갖지 못한 쪽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도 좀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토균형개발 전략은 그 취지 자체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은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 결과를 낳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파들의 생각처럼 이분이 좌파 이 경제 철학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우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또 경제를 실패시킨 것도 아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